멋진 팀의 리더, 정말 멋진 팀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리치플로어 팀의 리더 우리 권지연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플로어 팀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권지연 아이오입니다. 점심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많이 졸리시죠? 제가 이제 차트 얘기부터 너무 먼저 시작하면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EX 사업을 시작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됐고 이 EX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코인의 코자도 모르기도 했었고 저희 팀원분들도 아예 여기서 업비트 빗썸을 처음 깔아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이제 많이 실력들도 많이 늘어가셨고 근데 그 안에서 무조건 과정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아까 김한옥 대표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시장은 꼭 가져가야 하는 시장임에는 분명한데 내가 모르고 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괜히 내가 모르면서 돈 벌 욕심에 진입을 했다가 내 더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트레이딩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프리미엄 차트 이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프리미엄 차트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그 트레이딩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고야 도미넌스에 대한 소개와 전조 증상 우리가 시그널대로 진입을 하되 관망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조 증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어떻게 입절을 하고 어떻게 손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트레이딩 성공률과 수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프리미엄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원칙을 익히고 그리고 전조 증상 등을 분석해서 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익절 라인과 손절 라인 등을 설정해서 높은 수익률과 낮은 손실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목표는 저희가 활용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매일 입문 단계에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횟수는 1개월, 한 달 동안 90회 이상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딩 액션은 뭐 마지막에 막 90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에 15회 이상 연습 기간 동안입니다. 연습 기간 동안은 이렇게 지켜서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원칙에서는요. 저희가 입문 단계에서 비트코인 고야 시그널과 같은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레버리지는 절대 고레버리지가 아닌 2배에서 3배 저는 2배를 더 추천하기는 합니다. 레버리지는 저레버리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 위주로 거래를 하셔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한 달 동안 수익을 내실 수 있고 다른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너무 커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을 파악해서 최적의 내가 진입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든 포지션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때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악을 해서 최적의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절 라인을 잡고 손절 라인을 잡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메이저 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야 도미넌스를 보면 첫 번째로 EX 알고리즘의 점수인데요.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켓 도미넌스입니다. 마켓 도미넌스는 코인 종목별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비트코인과 테더의 비중이 높으면 나머지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높아지면 비트코인과 테더의 비중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탑10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요
비중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조 증상을 파악해 볼 건데요. 저희가 시그널이 뜨고 보시면은 시그널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L2 시그널이죠. 여기 L2 시그널에서 고야 라인에서 조금 멀리 RSI가 S가 떴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야 라인에서 캔들이 멀리 있는데 RSI가 S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 맞아요. 예상은 고야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고야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면은 내가 고야 라인에서 롱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고야 라인 근처에서 RSI 시그널이 반대인 S로 바뀐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숏을 잡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시그널이 유지가 될 수 있을 때는 이게 고야 라인 근처에 캔들이 있는데 RSI S가 떴으면 우리가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럼 평소에 롱을 잡았던 것은 잠깐 관망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찍고 가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 들어가지 않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야 라인 근처에서 이제 RSI 시그널이 반대로 바뀐 것은 진입하지 않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야 라인 근처까지 장대 캔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고야 라인을 이렇게 뚫고 내려왔죠. 그러면은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왔을 때는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시그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으로 내 생각으로 숏을 잡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시그널을 보고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캔들이 계속해서 시그널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고야 라인을 계속해서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상도 마찬가지로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고야 라인을 계속해서 침범을 할 경우에도 진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이키나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조 증상이 이제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하이키나시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다 음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 꼬리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전조 증상과 함께 하이케나시까지 음봉과 아래 꼬리가 계속 생기는 경우에는 관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그널대로 진입을 할 때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익절을 하고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잡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시그널이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떴죠. 그러면은 어디서 1차 진입을 할까요?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겠죠. 고야 라인에서 1차 진입을 하게 되고, 분할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밑에 있는 아래 매물대 몸통이 많이 부딪히는 곳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고, 익절 라인은 전에 과거 캔들의 가장 이제 있는 윈 매물대인 고점을 보수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 라인 조금 아래, 혹은 셀 라인 조금 아래보다도 난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그 다음 고점의 매물대에서도 이제 익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셀 라인의 3차 분할 매도를 내가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서 잡느냐? 과거 10개 캔들 꼬리 밑에 혹은 바이 라인 조금 아래. 그런데 지금 꼬리 밑에와 바이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이렇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1차 분할 매도 잘 됐죠. 여기서 팔렸다고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1차 내가 예상한 곳에서 잘 매도가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해주셔야 될 것은 손절 라인을 바꿔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손절 라인이 손실의 구간이었지만 손절 라인이 내가 익절 라인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머지를 끌고 갈 때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그냥 막연하게 계속 바이낸스 쳐다보면서 팔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내가 잡아두면 보지 않으셔도 돼요.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쭉 손절 라인 잡고 또 갔더니 2차 분할 매도까지 잘 되었죠. 그러면은 이때도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세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판단이 서면 2차 분할 매도까지 또 손절 라인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얘가 잘 가네요. 그러면 얘가 내가 또 3차 분할 매도까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또 난 욕심이 많아서 더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나머지 3차 분할 매도 쪽으로 손절 라인을 걸고 지켜보았더니 결론적으로는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는 손절 라인을 찍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거래는 여기 3차 분할 매도에서 익절이 마무리됩니다. 더 올라간 건 아까워한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쵸. 충분히 많이 수익을 보셨어요. 이거 같다면은 그냥 다시 좋은 지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익절을 하고 어떻게 손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차트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진입을 하고 나서도 반대로 갈 수 있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갔을 경우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 여기 보시면은 손실 구간이 굉장히 짧죠. 이 정도는 손실 보셔도 충분히 복구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진입하기 전에 알고 진입하느냐 부직성으로 모르고 진입하느냐는 정말 이 EX 트레이딩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알람 활용 다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알람 사용하시면 정말 트레이딩 하는데 훨씬 수월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알람 지정가라든지 알람 시그널 변경했을 때 그리고 바이셀 알람이었을 때 지지 저항 꼬리 잡기라고 하죠. 요런 식으로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정가 도달은 시세에서 저희 고야 알람 다 켜보시면은 시세에서 여기 두 번째 거를 체크하시고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코인을 어느 가격이 오면은 알람을 줘. 물론 거래소에서도 설정하실 수 있지만 우리 알람에서도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XRP를 내가 어떤 가격에 지정가 얼마에 2.3921이 되면은 알람을 주세요 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설정 퍼센트와 알람 조건 이상이 됐든지 이하가 됐든지 지정가를 도파했을 때 알람하는 거는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알람 주기는 한 번만 주던지 1분마다 주던지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여기 알람의 RSI 기능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건데요. RSI 기능에서 보시면은 여기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거래소 선택을 하시고 바이낸스 메이저 코인 위주로 알람을 해 놓으시면은 최대 20개 종목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고야 시그널 뿐만 아니라 RSI 시그널까지 그리고 바이셀에 대한 알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널이 변경됐을 때 LS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LS에 대한 LL은 L2와 L3 그리고 SS는 S2와 S3를 이제 떴다는 알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떴다. 그러면은 RSI 시그널 변경 알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I가
그린이면은 과매도 구간, RSI가 레드면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LL과 L2, L3거나 SS, S2, S3가 떴을 때 고야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비트가 LL이 떴어요. 들어가 봤더니 LL이 뜨자마자 바로 진입을 하나요? 아니죠. 저희는 변동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시간에 LL이 떴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 5분이 지나고 나서 확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SS, S2나 S3가 떴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시간 확인하고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L과 S, RSI 시그널이 변경이 됐을 때는 고야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쭉 보시면 시그널은 L2예요. 근데 반대, RSI가 반대가 뜨면은 아 고야 라인까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같은 시그널, 고야 시그널과 RSI가 같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기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일 때도 마찬가지로 고야 시그널이 S2이거나 S3일 때 같은 시그널이 이제 RSI도 뜨면 추가 하락 여력이 있고 반대 시그널이 뜨면 고야 라인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셀 알람을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SR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가 이제 20개 코인 등록한 코인 중에서 바이가 뭐 1부터 6까지 셀이 1부터 6까지 도달 1% 전에 알림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도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차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용이하게 해볼 수 있겠죠. 바이 알람 같은 경우에는 코인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셀 같은 경우는 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강한 지진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고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간혹가다 많이 하락을 한 경우에는 1, 2, 3, 4, 5, 6이 다 붙어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강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면 고야 라인 근처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이제 숏을 진입하고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고야 라인에서 롱으로 진입하면은 가장 좋은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크게 하락했다면은 저희가 꼬리 잡기라고 해서 저점에서 롱을 잡는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상승을 했다면 고점에서 숏을 잡는 방법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든 셀에서 진입을 하든 바이에서 진입을 하든 손절 라인은 필수입니다.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고 뭐 바이에서 진입을 하고 청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든 내가 시나리오만 짜고 잘 들어간다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해도 내가 손절 라인 설정을 하지 않고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청산 당할 수 있고요. 바이에서 진입, 셀에서 진입 모두 동일합니다. 내가 바이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고야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 알람이 떴을 때 우리가 확정 시그널이 뜨고 확인하고 고야 라인에서 여기는 숏을 진입을 하는 게 짧게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야 라인에서 숏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고 많이 하락을 했다, 꼬리를 많이 뺀다 이러면은 그리고 바이는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현물로 많이 권장을 드리고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내가 1차 분할 매수를 하면서 레버리지는 완전히 저 레버리지 1배로 하셔도 되고 현물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역추세일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셀 알람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확정 시그널 이후 고야 라인 쪽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고점에서 또 숏으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초보자분들, 입문 단계나 활용 단계 연습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하루 종일 바이낸스 붙잡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치가 쌓이면은 짧게도 내가 시간 여유 있으면 짧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1시간 봉뿐만이 아니라 4시간 봉에서도 이렇게 몸통이 맞닿는 부분, 꼬리가 있는 부분들을 지지와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지금은 2가지 선으로 분할 매수로 얘기를 해놓았는데 이거는 각자 내가 거미줄로 막 여러 개를 해서 하든 그거는 본인 자유예요. 본인이 어떻게 내가 진입을 해서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쭉 보시면은 지금 한 1일 봉으로 보면은 4시간 봉에서 지지와 저항을 그어보고 그러면 1일 봉으로 넘어와도 여기가 결국 또 1일 봉에서도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여기서 16일 동안 33% 이게 지금 XRP거든요. 16일 동안 33%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여기는 또 30일간 5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려면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현물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꼬리잡기 같은 경우는 나는 계속 이게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하면은 현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숏을 잡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난 이게 불안하다 하면은 그냥 현물에서 차라리 조금 더 시드를 분할 매수 당연히 잘 하셔서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가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저희가 초보자분들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꼬리잡기로 타점을 안내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아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다 잡아 놓으셔서 또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못 기다리셔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자꾸 중간에서 들어가요. 이런 데서 나는 자꾸 막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롱으로 물려 있었는데 상승이 와요. 근데 나한테까지는 또 안 와요. 오면 또 떨어지고. 근데 또 숏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자리가 이상한 곳에서 내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차라리 현물로 메이저 코인 대신 시가총액 낮은 코인은 아니에요. 메이저 코인을 내가 뭐 비트코인이든 XRP든 뭐 이더리움이든 뭐 도지든 솔라나든 이런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을 꼬리잡기를 통해서 내가 한 달 정도 끌고 가보겠다 혹은 뭐 1, 2주 정도 끌고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여기서 선물로 레버리지 많이 해서 해야지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꼬리잡기 같은 경우는 역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뚫려버리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바이도 손절 라인을 꼭 잡고 진행하셔야 되고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저희는 안내를 드릴 때 꼭 그 시드의 10% 이상은 1차에 진입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1차 10% 진입을 하실 때 분할 매수를 또 하라고 안내를 드리면 10%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10%를 쪼개서 3%, 4%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1차 매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리미엄 차트를 활용 단계를 배우면서 그리고 조금 더 경험치가 쌓인 지금 이용현 아이오님이 이렇게 투자를 한 투자 리뷰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진입을 했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목 선택 기준은 그냥 시가총액이 높은 것 중에 XRP를 선택을 했습니다. XRP를 선택을 했는데 비트코인이랑 같은 방향이죠. 비트코인도 지금 S2를 프리미엄 차트 유지하고 있고 스마트 차트도 봤더니 데드 크로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시그널의 종목 선택 XRP를 선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XRP도 S2와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하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입절을 했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추세대로 S2일 때 진입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추세대로 고야 라인에서 숏으로 진입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만약에 이때 진입을 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나는 이제 뭐 롱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꼬리가 말리는 부분에서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 라인은 나는 이 꼬리를 뚫어버리면 정리하겠다라는 거를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입절 타점은 고야 라인까지였어요. 추세가 아직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1차는 고야 라인, 2차는 여기 보시면은 4시간 봉을 또 확인을 해보면은 몸통이 위에서 매물대 있는 4시간 봉에서 매물대인 부분을 한 2.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한 2.7, 한 7 정도에서 입절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3배를 사용해서 92%라는 수익률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다들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수익을 숏으로도 크게 낼 수 있었고 롱으로도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때 물려 있으셔요. 아무것도 못 하셔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롱으로 물려있다 그러면은 막 떨어지는데 시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진입할 때만 해도 매일같이 하지 않아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선택은 비트코인은 바이6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옵티미즘 코인은 셀5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비트코인이랑 다른 방향이네 해서 열어봤어요. 했더니 비트코인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신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스마트 차트에서도 데드크로스가 굉장히 계속 하방에 힘을 주고 있는데 옵티미즘 코인을 봤더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은 스마트 차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진입을 했냐?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시그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옵티미즘 코인이 많이 올라갔지만 여러 번 꼬리를 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진입을 했고 스탑로스는 꼬리가 뚫리면 나는 정리하겠다. 여기서 보시면은 손실 구간이 큰가요? 크지 않죠. 이 부분은 역추세로 진입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손실 구간이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않죠.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역추세로 진입했더라도 비트코인이 하방이라는 근거와 그리고 이게 꼬리를 계속 빼고 있다라는 차트 속에서도 경험 속에서 보여질 수 있었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난 이 정도 손실은 괜찮아 라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진입은 꼬리가 뺄 때 진입을 했고 꼬리가 뺄 때 진입을 했고 그리고 1일봉에서 보면은 또 여기 매물대가 많은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매도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옵티미즘 코인으로 40%라는 큰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 사례는 굉장히 이용현 아이오님이 많이 정말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투자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가지고 와봤거든요. 둘 다 역추세예요. 그죠? 근데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공통점. 큰 수익도 큰 수익인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손익비가 좋았어요. 손실을 봐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진입하면 정말 우리 차트 활용해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손절 라인을 잡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모든 투자에는 저희도 고야 라인에서도 진입하고 바이를 활용할 때도 있고 셀을 활용할 때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엔 그걸 못했지만 지금은 손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손절 라인이다 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손절매를 못한 손실 내가 10%를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복구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또 여러 번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여러 번도 아닐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한 번 거래할 때 내가 제대로 알고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도 큰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50% 손실이 났다. 이때부터는 100% 수익을 내야 이제 그러니까 복구해야 수익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장을 어차피 가져가야 하고 꾸준하게 계속 하시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아요. 손절.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을 높은 수익률에 지금 다들 저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구나 보고 그렇다고 저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알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손익비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투자자가 얻고자 하는 수익 대비 감수하고 있는 위험 정도를 수치한 거예요. 손실은 내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을 때 다 걸어놓고 있으면 안 봐도 괜찮아요. 손절이 나도 내가 예상한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안 보고 있다가 반대로 갔어요. 어떡해요? 이거 청산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 비율을 꼭 따져가면서 내가 진입할 때 손절 라인이 너무 크네? 이러면은 아무리 수익을 볼 수 있어도 진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 이미지로 보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손실 구간은 난 얘가 반대로 가면 이렇게 짧게 갈 거야. 근데 수익을 보면은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용윤 아이오님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업비트 빗썸도 처음 깔아봤고 코인 거래를 아예 처음 해본 분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차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작 단계, 매매일지가 필요합니다. 매매일지 귀찮아서 저도 처음에 안 썼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행착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여기저기서 저 뭐 사야 돼요? 저도 이러기는 했었는데 시행착오를 거쳤다 보니 어떻게 해야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잘 따라오실 수 있겠다 만든 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고야의 정석이라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매매일지 방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매매일지를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일지를 쓰시고 타임 작성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보고 왜 진입하지 말아야 되는지 손실이 났는데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입문 단계부터 이제 활용 단계까지 거치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수익률을 계속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3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내신 분이 한 달에 428%. 엄청나죠? 두 번째가 174%. 엄청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182%. 이렇게 세 분이 정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셨는데 아니신 분들도 솔직히 하루에 1%는 쉽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1%에 만족을 못 하셔서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욕심을 부려서 한 게 아니라 알고 하신 거예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손절 라인을 잡고 내가 안전하게 내 자산도 지키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한 달 하루에 꾸준히 1%씩만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한 달에 많이 거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무조건 이 차근차근 계단 밟아가듯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빨리 벌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왔을 때 저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제발 처음부터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를 이제는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너무 빨리 돈 벌려는 욕심에 돈을 크게 잃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돈도 많이 잃었어요. 너무 많이 잃었는데 잃은 거는 감흥이 없었어요. 이유는 그만큼 또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러면서도 계속 밤새서 트레이딩 했던 이유는 벌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100만 원 벌어봤더니 막 눈이 뒤집혀요. 어씨 이거 뭐야 이거 돈을 정말 찍어내네? 그리고 다음날 100만 원 잃어요. 근데 자꾸 합리화해요. 수업료 냈다. 괜찮아요. 예전에 초반에 할 때 막 10,000원, 50,000원 잃을 때는 너무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잃을 때는 자꾸 저를 합리화하더라고요. 난 수업료 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렸다가 제가 진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 사례가 저는 XRP 가격이 올랐을 때였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마케팅을 통해서 회사에서 이제 XRP로 수당을 계속 받아왔었거든요. 500원대, 600원대, 700원일 때 계속 출금 신청을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850원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 시가총액이 낮은 밈코인, 레버리지 한 막 5배 써가지고 신나게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벌었던 기억이 저를 이제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크게 한번 맞고, 그리고 맞았을 때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회사에서 받았던 리플 몇 개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대체 얼마였을까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본 순간 내가 이거 다 아무 짓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그냥 트레이딩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받은 XRP 가지고만 있었어도 억대가 됐네. 제가 이걸 보고 여태까지 돈을 잃고 정신 못 차렸던 거를 그날 갑자기 겸손해지더라고요. 내가 대체 이 시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러면서 저는 모든 정말 이제 레버리지는 2배만 쓰고 그리고 현물 위주로 또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웬만하면은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알람 활용해서 진입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저는 1% 먹고 나와요. 그냥 수익 났다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들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의 경험치와 또 저와 같이 시작했던 분들도 정말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거치셨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그분들도 함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과를 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성경 아이오님인데, 이성경 아이오님은 처음에 하루에 100불이 목표였어요. 하루에 100불이 목표였는데 하루에 100불이면 한 달이면 450만 원이거든요. 작나요? 안 작죠.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100불의 목표가 점점 하루에 45만 원도 벌어보고 25만 원도 벌어보고 하다 보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현물로 지금 EX에서 더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현물에서 3억을 벌었어요. 선물 빼고. 선물에서 얼마 벌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오늘 하루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봤지.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금액은 또 시드의 문제겠죠. 이 친구는 시드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 아이스크림든 네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물론 2,100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앞에 소개해드린 그 친구에 비해서는 이제 2,100달러에서 2,800달러까지 늘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전에는 한 달 동안 1,000달러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된다라고. 바쁘신 분들도 시간 내서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셨어요. 왜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차근차근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지방에서도 굉장히 본업으로 바쁘신 분인데 짬짬이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저기 앞에 앉아서 듣고 계시는 이진양 아이오님인데 이진양 아이오님은 정말 너무 잘하셔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진짜 제가 기억했던 게 막 그 수첩에다가 나 오늘 이제 하루에 10만 원 벌기 이거 목표 잡고 할 거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하루에 10만 원을 계속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30만 원도 벌고 하루에 막 50만 원도 벌고 이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뭐 하루에 100만 원 버신다는 분도 있고 200만 원 버신다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루에 100만 원을 찍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10,000로 시작했던 게 16,000달러 2달 사이에 이렇게 800만 원 그 수익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점점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파도 그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었거든요. 그때도 막 돈을 찍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치료 중에도 막 돈 벌고 어디 가서도 돈 버시고 하루에 했더니 뭐 500만 원도 버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러면서 저는 이때 한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 수익 인증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레버리지도 높게 썼었고 이 막 차트에 없는 것도 제가 거래를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전 이렇게 혼자 벌고 좋아만 했지 인증도 못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진짜 막 메이저 코인으로 차트 보고 꾸준하게 진행하는 아이오님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을 했던 계기도 됐었었고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벌어 가셨더니 어떻게 됐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보셨죠. 맨날 막 스토리 엄청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뭐 300만 원도 벌고 하루에 720만 원도 벌고 그랬더니 $10,000가 84,500달러가 되었어요. 이게 되는 일인가요? 안 되는 일인가요? 되는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꾸준히 하지 않고 욕심 부려서예요. 저처럼 욕심 부렸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결과는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물로 안정적이게 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도 지금은 시드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의 나름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구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친했던 친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넌 대체 구독을 왜 한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하겠대요. $10,000로. 제가 진짜 너 왜 그러냐고 아니 무슨 구독은 구독이냐고 지금 3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뭔 $10,000가 지금 너 1,000만 원이 무슨 뭐 이렇게 막 버릴 수 있는 돈이냐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고 너가 버는 돈으로 비트코인이든 XRP든 그냥 현물로 사서 적금 들듯이 하라고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너는 괜히 했다가 돈만 날릴 수도 있으니 진행하지를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반대로 저를 설득시켰어요. 본인이 나 이렇게 언니 이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볼 테니까 나 업그레이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본인이 이제 본인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뭐 저랑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10,000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마음을 먹고 스스로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하루에 156%라는 수익도 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지금 진짜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300일 동안 한 거보다 최근 2달 동안 한 게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지금도 최근에 제일 그 수익 인증 많이 올려준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이제 잘 하고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 또 계신 분들인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본사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업도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강의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본인의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시면서 하루에 이렇게 본업이 바쁘신 분이 대체 얼마를 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뭐 몇 SRP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루에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3개월 목 터져라 가르친 친구 지금 트레이딩 또 친구의 트레이딩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은 본사에도 와보시지 않으셨고 정말 이 유튜브 강의와 그리고 이진영 아이오님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도 잘 내고 계시고 여기서도 또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정도, 1년 조금 안 되게 진행을 한 상태인데요. 정말 저도 이게 맞나 이런 적도 많았고 중간에 진짜 나 이거 이 세계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랬었던 적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다 하지 말란 거를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처음에 오자마자 계속 똑같은 말을 했어요. 메이저 코인 모아 가세요. 안전하게 현물 위주로 거래하세요. 우리 EX 사이트 들어가자마자 뭐 뜨나요? 네, 현물 위주로 거래 많이 하세요잖아요.
선물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하느냐. 내 전 재산을 선물로 하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총 자산에서 10% 정도 선물로 운용하시고 나머지는 현물로 운용을 하시면서 내가 시드가 더 늘어났다. 그럼 총 시드가 더 늘어나면 또 선물에서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죠. 대신 절해버리지. 뭐 두세 배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내가 난 정말 더 안정형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1배처럼 진행하셔도 되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힘을 내서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온 모든 이제 내용은 저희 EX 리플 검색하시면 오늘 또 이제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EX 트레이딩 교육 자료 다 다운 받으실 수 있게 댓글로 다 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본사 강의와 투자 리뷰, 이용현 아이오님이 계속 투자 리뷰 올라주고 계신데 투자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입을 했고 어떻게 입절을 했는지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충분히 공부 많이 하셔서 많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오늘 긴 시간 들어줄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